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표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원고를 제가 안 쓰거든요. 너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버벅거리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뭐 청와대가 뭐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고, 뭐 환경부 뭐 특채 뭐 이런 거요. 거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 이러면은 딱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을 생각하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언론 같은 데서도요. 그런 것들에 음, 관련해서 과연 진짜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냐, 문재인 탓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딥스테이트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섀도우 가버먼트, 그림자 정부, 뭐,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는, 이런, 멘탈을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절친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문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얌전하게 겁을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하부,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정부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능력이 너무 없다. 뭐 광역자치단체 고위직들한테서 뭐 이재명 수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막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 근데 밀어붙이면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냐? 아니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꾹꾹 참는 게, 안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심정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내공이 진짜 백단 천단이다. 그 참을성이라 그래야 돼, 버티기라 그래야 돼, 참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말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날 때까지 아까 트럼프도 그러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트윗 같은 걸 이용해갖고 계속 자기의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다리잖아요. 뭐 법무장관도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장관을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 2년 동안이나 해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트윗으로. 근데 우리 문 대통령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조용히 가만히 계시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러니까 해야 할까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런 정말 알면 알수록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면서 했던 얘기가 수석이든 실장이든 비서는 비서다. 저는 그 멘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석이든 실장이든 비서는 비서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낮술 못 먹게 하고 뭐 사우나 못 다니게 하고 이러면서 직원들 가방 검사까지 시켰다는 얘기가 정말 또 마음에 들었었고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그 청와대 직원이 몇백 명이잖아요. 뭐 5, 600명 될 텐데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 보고 하는 시간을 확 줄여버렸다고 아주 군소 언론에서 기사 난 걸 보고 그때 정말 쾌재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차관 이하 뭐 고위직 공무원들 아니면 그러니까 저 담당자들, 그러니까 현 행정부 내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과 대통령의 직접 대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와, 임종성은 정말 거지 같았는데 신임 비서실장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현 정부를 끌어나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대충 표를 보면은 다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 봉사 멸사봉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뭐 이렇게밖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분은 이제 이제서야 돌아오셨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삼성의 하수인이 정말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친노들은 싹 다 삼성 하수인들인데 문재인도 한패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거세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이 갖다 날라다 주신 기사를 읽으면서 알았던 건데요.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리셋 코리아 이거 홍석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임 비서실장 노영민 이 사람도 이제 그 삼성하고 친삼성 뭐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쫓아다니고 이랬던 기록들이 나온다. 문재인은 삼성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이제 쭉 기조를 깔아놓은 기사들이었는데 잘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것들은요. 역시 이제 뇌물배달부 홍석현의 리스트에서 그게 90년대 말부터 진행됐던 게 2000년대 초에 밝혀진 거였는데요. 김대중이 첫 바다로 있었죠, 거기.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때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상호 기자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그게 노무현 이전 때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이전 김대중 때 그 정도 인원이었는데 노무현 이해찬이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이후에 거의 뭐 혼자서 총리를 책임 총리 막가 행정부를 휘두르고 그런 상태를 지나고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면서 근 20년을 지나면서 이 삼성의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몇 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5만 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 정부 뭐 중앙 무대에서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 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중앙에서 움직이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일을 해야 하느냐. 여기서 정말 절묘한 한 수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독대 시간을 늘린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 지금 새로 후보 지명된 장관들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다가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뭐, 그 중에서 골라서 앉히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앉혀놓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작전은 이런 작전 이상하지. 아무튼 이런 인사는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여러분? 겉으로 확인될 때 이쪽의 세가 너무 크고 거의 모든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쪽과 관계가 있을 때는 뭐 판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대충 앉혀놓고 대신에 일은 실무진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런 패턴을 계속 취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제 이 양반이 뭐 향후 20년 집권, 30년 집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20년, 30년 집권 그 실 내용이 뭘까? 여기와 관계된 이쪽 세력이 판을 잡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관찰을 통해서 계속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딥스테이트하고 The Shadow Government라는 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 이쪽이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 중심으로 안티 트럼프 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 과거의 해방신학처럼요. 남미가 워낙 미국한테 완전 깨지고 당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직접적인 학대를 받는 지역이니까 그거에 대항하는 학문들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글로벌 엘리트들과 관계된 매우 훌륭한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이쪽이 The Shadow Government가 그만큼 일을 잘한 거죠. 뭐 음모론이다, 뭐 합리적 사고가 아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뭐 뉴라이트 그 다음에 뭐 뉴라이트와 관계된 뭐 온갖 진보 시민운동권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 그러니까 지하 조직 O라고 밝혀진 이쪽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런 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고 그런 말만 나오면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슨 바보 취급을 하면서 마구마구 밀어붙여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이런 세월이 10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이용이 됐죠. 자기들이 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딥스테이트하고 the shadow government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나쁜 그러니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력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음모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되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요. 그 그림자 정부라고 명명 정의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들과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 국가 단위 국가의 실제 권력 그러니까 자본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권력을 포함하는 실제 권력은 자기들이 계속 장악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그림자 정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는 재단이죠. 이 재단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왔죠. 가르치니까 그거를 듣고 수입을 해온 거겠죠. 미국에서 여기에 관계된 대표적인 두 재단이 클린턴 재단하고 소로스 재단입니다. 이제 이런 쪽에 그 정치적인 분위기를 매우 시끄럽게 만들고 쓸데없는 갈등과 말싸움을 조장하는 the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런 이슈들을 정말 과격하게 제기하는 단체들 이런데 합법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아름다운 재단이 먼저 생겼죠. 노무현 재단, 아름다운 재단은 이제 키워준 거죠. 뭐 이거를 박원순이 자기 자의로 시작을 했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섀도우 거버먼트 이쪽에 그림자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낚아채가지고 키우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 세울 때부터 미리 의논을 하고 시작을 한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을 통해서 뭐 민노총, 여성민우회, 그 다음에 참여연대 이런 쪽으로 계속 이명박근혜 때 탄압을 받는 쪽에 재정 지원이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진보적으로 보입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걸,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었는데요. 그 세월호 특조위가 꾸려졌을 때 그 노란색 문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거 쓰고 있는데요. 눈이잖아요. 눈이요. 근데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은 그게 눈깔이라고 써놓으셨던데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엘리트들을 움직이는 각 단위 국가의 정보 단체 5개 국가가 모여있는 거기 이름이 뭐죠? The Five Eyes. 그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뭐 그 다음에 네덜란드였나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월호 특조 위에 그 심볼이 눈으로 딱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었는데요. 근데 그 세월호 특조위 장을 그때 맡았던 분들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박원순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댓글 다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 굉장히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재단에서 키운 여성 민노예 이런 쪽들이 이제 더 섀도우 가버먼트를 구성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삼성 여기는 요새 이제 그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CJ ENM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재용하고 그 그러니까 이건희하고 무슨 뭐 재산 싸움했던 그 이건희의 형의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CJ ENM의 새로 젊은 사장하고 이재용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문화계를 장악해야죠.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판사, 검사, 경찰 이런데 이 섀도우 가버먼트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런 세력들이 숨어 있는 거죠. 더 하나 끼워놓은 게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이해찬이 키우면서 이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록펠러 재단에서 그 급진 패밀리를 키우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어린애들을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서 indoctrinate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시작했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페미니즘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 축을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난 10년, 길게 봐서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런 섀도우 가버먼트, 그림자 정부에서 딥스테이트로 성원을 그러니까 꽂아 넣는 건데 주로 어떻죠? 6, 7급 이 정도만 꽂아 놔도 엄청나게 행정관은 6급, 7급 정도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를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매국 언론 이쪽에서 컨트롤하는 기성 언론들이 마구마구 떠들어 제끼면서 이제 부추기고 이제 퍼뜨리고 확산시키면 이제 나라가 거의 여론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여가부에도 6급, 7급 실무진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 거고요. 뭐 장관이 그거를 대충 적당히 딱딱 거들고 있는 거죠. 방통위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방심위에도 보니까는 그 기계적인 중립 이래가지고 뭐 3대 3대 3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 짜는 거에 그 숙달돼 있잖아요. 지난 30년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독재를 배격한다라는 그럴싸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명분을 건 상태에서 사실은 이쪽에서 매우 반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역으로 더 독재적인 이런 힘을 키워온 이런 걸 꽂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 뭐 친정부, 여권 쪽으로 들어간 뭐 멤버가 여기 보이시죠? 민우회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유재일 씨가 방송하는 거에서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입이 돼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게 제재와 차단, 뭐 심지어 유튜브까지 차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를 빚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진보적인 언론인 김어준 죽이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걸 막 꾸리는 게 또 새로 교육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저는 뭐 하는 데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좀 분석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기만 하면 집단지성으로 빛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나 똑똑하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아주 높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예를 들면 KBS에서 뭐
청와대가 무슨 뭐 환경부 산하에 무슨 인사에 개입했다 그랬을 때 그게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입김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전직 비서실장 임종석의 입김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은 청와대에 누가 또 있냐 청와대에 5, 600명이라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5, 600명의 인선과 일거수일투족을 대통령이 전부 다 그거를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냐 무조건 대통령이냐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 더 다 같이 벗어나면 그러면은 특히 이재명 지사님을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전 세력이 아니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너무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앞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촛불 정부와 두 번째 촛불 대통령이 되셔야만 하는 이재명 지사님에게로의 평화적이고 부정을 타지 않은 촛불 국민의 정권 계승과 이양을 위해서 좀 더 생산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드리는 사이에 표를 면밀하게 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만 줄이도록 해보고요. 우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에게 더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 이재명 지사님에게도 더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제재 차단, 무슨 HTT 그 뭐라 그러죠? 그 WWW 자체도 뭐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코리아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유튜브 본사가 고소 고발당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청와대 청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일으켜보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얘기만 나오면 문재인의 책임이냐? 아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 얘기만 나오면 문재인의 책임이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열 손가락에도 안 꼽힐 사람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진짜 성실하고 정말 애국적으로 조용히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과 함께 진짜 탁월한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 그러면 누가 이 사단을 벌이고 있는 거냐? 주범은 멤버들이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금방 또 뵙겠습니다.